최근 들어 특히 MZ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색이라든지 트렌드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그 정답이 없고 새로운 추상의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희준입니다. 저는 추상성인 것 같아요. 회화라는 매체 자체는 추상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추상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떤 정답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정답이 없고 뭔가 불확실성을 안고 가면서도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매체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탐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작업에서는 추상이라는 언어를 다룬다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았었고, 그 추상의 언어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떻게 의미를 갖고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경험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익숙한 공간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여행지에 가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경험들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험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 뽑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에서 20년 지나가는 그때쯤 사이에 한창 작업을 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어떤 제 작업의 방법론이라든지 제 작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미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과거 제가 했던 작업들의 작업 과정들을 다시 면밀히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들을 거쳤고, 또 평소에 써보지 않았던 테라조 타일이라든지 새로운 재료들을 실험하는 전시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추상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레퍼런스로 사용하던 사진 이미지들이 회화의 표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 위에 새로운 추상의 어떤 기능들,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건축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갖고 시작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작업을 계속 몇 년 동안 이어나오면서 제 작업을 특정해주는 단어들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이 된 건데, 저는 건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간에 제가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어떤 향기라든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색감 혹은 캐릭터 같은 것들이 저한테 어떤 자극을 주고 제 작업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공간에서의 경험이 어떤 건축이라는 소재와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는 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2014년 말쯤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2015년부터 개인 작업실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 3명이랑 중랑구 망우동의 작은 상가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5년 동안 친구들이랑 쉐어하면서 작업실을 썼었고요. 사실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었죠. 개인전도 하게 되고 전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레지던시를 지원해가지고 2020년에 인천 아트 플랫폼을 시작으로 지금 금천예술공장에 있고, 올해는 난지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를 할 것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던 작업실에서 이렇게 기관이 운영하는 작업실로 넘어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달라서
만날 수 있는 대상들이 조금 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레지던시에 입주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심층적인 비평을 해주실 수 있는 비평가들을 만날 수 있고, 혹은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재료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을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신한갤러리에서 했던 전시 같은 경우는 친구 3명이서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이 회화에 관련된 각자의 텍스트들을 읽고 우리가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스터디의 결과물로서 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평소에 안 해보던 것들, 뭐 새롭게 디벨롭된 생각들을 전시장에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었고, 예전에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기획했던 제주도에서 했던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좀 파악하고,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도 평면 작업이 아닌 어떤 입체 작업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사용한 작업을 요청하셨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특히 MZ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어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의 어떤 감각의 차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대규모 택지 개발 단지 이런 데서 다 똑같이 지어진 어떤 아파트들 그런 데서 나고 자라가지고 사실 되게 개성이 없고,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색을 쓰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칠하거나 결정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제 스스로 어딘가를 갈 수 있게 되고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스스로 뭔가 색을 정하고 어떤 거를 배합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본격적으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것들이 사실 한국을 잠시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도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잠시 제가 살던 곳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에서 오히려 제가 되게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어떤 도시가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하게 보이기도 했고, 이 도시의 모습 같은 데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했던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공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말 그대로 팔레트가 굉장히 회색에 가까운, 반면에 한국은 제가 다녔던 뭐 서교동 일대, 동교동 일대 그쪽 일대들은 굉장히 어떤 가게들이 생겨났다가 한 6개월 있다 없어지고 또 1년 있다 없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색이라든지 트렌드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어떤 도시의 풍경들, 표면들이 당시 작업의 소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화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해왔고, 최근에는 작은 미니어처 조각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아트 에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나 작업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작업을 파나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사실 되게 큰 부담을 느끼긴 했었어요. 이 작업이 파나 에디션으로 나올 수 있는 작업일까? 혹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작업일까? 오히려 한 발짝 더 그냥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그 에디션 자체들도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은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파나라고 해가지고 너무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찍혀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의 질감과 마티에르를 살려가지고 입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국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송은미술관에서
송은미술대상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5월 달에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홍콩 아트바젤이나 이번 겨울에 프리즈 LA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계속 하면 된다. 5년 후요? 5년 후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 무슨 대답을 듣고 싶네요. 5년 뒤에는 잘 살고 있는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동료 작가들이랑 작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레지던시에서 1년간의 시간을 제공받고 작업을 하고 또 앞으로도 뭐 전시 초대라든지 레지던시라든지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더욱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물론 전시 초대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그 작업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작업에서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은 작업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